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간추려 보면 우선 장마가 길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난리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문제라느니 4대강 사업 때문에 물난리를 줄였다느니 하는 재해대책과는 관계없는 싸움만 이어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물난리 때문인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뉴스도 이슈였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뉴스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OECD가 지난 6월 회원국 전체 전망을 밝힌 이후 미국 등 4개국에 대한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을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고 성장률 전망치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7월이 6월보다 덜 더웠다는 이상기후가 포착됐다는 뉴스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음식물 등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를 빼내기 위한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얼마 전 대전역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사탕이 목에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해병대 군복을 입은 청년이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참에 하임리히법을 배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임리히법이 뭔가요? 저도 오늘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그 기도에 그 사탕 2개가 걸린 여성이었대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2개를 먹었어요. 네네네. 욕심쟁이였나봐요. 근데 이제 한 개는 그 지나가던 시민의 여성분이 이제 하임리히법으로 하나를 꺼냈는데 그때 마침 기도가 막혀서 기절을 한 거예요. 몸이 처지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걸 보던 해병대 현역 군인이 들어가지고 하임리히법을 이렇게 시연을 했는데 하임리히법은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이 주먹을 세로 방향으로 넣고 45도 상박으로 위로 올려서 내친 다음에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흉부에 압박이 가해있던 상태에서 등에서의 충격 때문에 안에 있던 기도 안쪽의 물건이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을 의료 처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장교야 출신이야. 사람을 살려야죠. 민방위 충실하게 들어 안 졸았구만. 제가 구급법을 상당히 열심히 잘 이수한 장교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게 괜히 이 하임리히법을 애들한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애들한테 하는 방법은 손바닥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었는데 나 시킨 거야? 신났잖아. 방송의 ABC는 언제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요? 예. 저희 집에 이제 애기들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사탕 중에 청포도 사탕이라고 알큰 사탕이 있잖아요. 그걸 먹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애기 엄마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신고 전화를 하고 있고 저희 엄마께서 그 상황에 같이 계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하임리히법을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사탕을 뺐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2세 미만의 영화는 거꾸로 들고 이렇게 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딜 때려요? 이렇게 등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아래를 보게 한 다음에 등을 이렇게 쳐줘야 많이 걸리는 거죠. 애기들을 키우시는 저도 분께서는 걸렸어 경험. 어렸을 때? 아니 제가 아니고 제 딸이.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는데 백화점인데 그 어떤 아줌마가 애기 이쁘다고 사탕을 줘가지고 저한테 줬죠. 그래서 제가 먹어라 해서 저도 그냥 무심코 줬죠. 무심코 줬는데 애기가 컥컥 하는데 저는 못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하더니 사탕을 뱉어서 형수님이 살렸구나. 답답하다. 애기한테 사탕을 왜 주냐고 해서 그냥 준 거지. 그때도 화가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임리히법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패션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FNF도 코로나에 무릎을 꿇었다는 뉴스입니다. FNF는 최근 전자공시를 통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은 1,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3.1%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면세점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코로나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면세점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에 따라서 MLB 매출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어제와 오늘 이어서 FNF 주가가 10% 그리고 3%로 신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다행이다 라고 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디스커버리는 거의 20%대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는 건 MLB가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하락했다. 근데 하락했는데 사실은 이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컸어요. 예. 네, 뭐 거의 30% 전체 매출이 MLB가 한 6천억 정도 하거든요. 6천억에 30%면 1,800억. 굉장히 큰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한 절반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매출, 면세점 매출. 그래도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때가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FNF를 돌리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 패션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던 FNF가 그 성장은 했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어렵게 버티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엉망진창은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패션업계의 추동 시즌 상품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여행이나 장기 여행이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로 캠핑이나 트레킹, 피크닉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리고 골프나 러닝 등 개별 스포츠 활동도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패션업계에서 이에 대응하는 스타일이 생겨나고 있는데 원마이웨어나 투마이웨어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애슬레저와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등이 새로운 패션 스타일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원마이웨어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거잖아요. 원마일가 원마일이 뭐죠? 1.6kg 1.6kg 안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칭하는데 이게 아마 이 투마일웨어라는 용어를 쓴 거는 한센케에서 처음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투마일웨어. 네, 그러니까 1.6kg에서 3.2kg까지 조금 더 근교까지 영화관까지 갈 수 있는 뭐 요 정도인가요? 영화관보다는 조금 더 멀리. 더 멀리? 네. 어디요? 원마일웨어랑은 차이점이 뭐예요? 거리상. 그러니까 아니 옷이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원마일웨어는 예를 들어 트레이닝복이다. 용어의 개념이 다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용어를 해서 이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마케팅 선점 효과를 노리고 그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말장난이네.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마일웨어는 20분 걷기, 투마일웨어는 40분 걷기 정도, 3km 정도 걷는.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려고 이 말장난을 만들어낸 거죠. 네네. 투마일웨어, 쓰리마일웨어 뭐 아이고 참 유치하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걷기의 플랫폼에 참여해서 그 걷는 만큼의 거리를 시간을 물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3개월에 12,000명이 참여를 해서 64만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64만. 네, 64만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64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오, 어마어마한 거죠. 네, 4만 킬로가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네, 맞아요. 뭔가
오리가 4kg 더 될 것 같은데. 아니 한국에서 유럽 갈 때 11,000km 정도 나오거든요. 6,400 곱하기 3.14요. 야 역시 서울대야. 3.14는 곱하기 조율이잖아. 형이 해. 아니 누구한테 지켜지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비대면 시장에서 홀로 걷기의 운동 프로그램을 플랫폼에서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기부를 하자는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이런 이벤트를 하반기 가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네, 다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이 역수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은 최근 북미, 유럽 내 제품 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키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연내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현지에 의류 및 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호주, 뉴질랜드 진출도 준비 중이며 내년에는 중국과 일본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내셔널 그 상장했잖아요. 네, 상장에서 혹시 분위기를 그 다음 분위기를 조금 들으신 게 있으세요? 예. 아니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페럴이 이 미국 뭐 캐나다 이쪽은 없어요? 예, 의류를 우리나라에서만 전개한 거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것들은 그 탐험, 그러니까 팁이잖아요. 팁이 여행 탐험용 팁인데 이거를 방송을 그 의류와 어페럴로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수출을 하는 거죠. 라이선스를 해서 의류를 역수출하는 해외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었고 디스커버리도 똑같습니다. 디스커버리 또 해외 역수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확장성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외 사람들이 입느냐 안 입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냥 여행 채널, 탐험 채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페럴로 했을 때 호감을 사느냐? 다음은 신세계백화점이 2분기에도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면세점 매출이 폭락했고 이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세계그룹의 2분기 전체 실적은 1조 144억 원의 매출과 마이너스 431억 원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1,06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32.6% 하락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적자전을 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부문은 매출 3,539억 원으로 마이너스 3.7%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43억 원이었고요. 면세점 부분인 신세계 DF는 매출 3,107억 원, 마이너스 59.6%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매출 2,871억 원, 상대적으로 선방에서 마이너스 4.9%,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억 원입니다. 센트럴시티 매출은 528억 원이고요. 대구 신세계는 392억 원, 까사미아는 3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백화점 유통의 브랜드가 3사라고 하잖아요. 대표 신세계, 현대, 롯데. 그 중에 가장 타격이 큰 게 신세계입니까? 롯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롯데가 더 클 것이라고 그냥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온라인화에 제일 부진한 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출범한 롯데온이 거의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롯데온에 투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짬뽕으로 때려 넣는 걸로 만족을 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최근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 뭐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그럴 것 같다. 근데 현대백화점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고 왔거든요. 오늘 발표해서 발표했는데 현대백화점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나마 적자 폭이 좀 마이너스 폭이 크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꽤 괜찮았고 1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상승했어요. 1분기 전년 대비해서는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나름대로는 선방한 게 아닌가 현대백화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